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6월 27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어제 미국 선물 조금 오락가락 하긴 했는데 미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으로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전날도 좀 애매모호하긴 했는데 어제도 일단은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지었어요. 그리고서 테슬라 6% 하락, 요게 조금 크지 않았나? 뭐 이제 엔비디아도 좀 밀리기는 했는데 이제 테슬라가 하락폭이 조금 더 있죠.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서 골드만삭스에서 신용등급 좀 하향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유독 좀 더 많이 하락 마무리를 한 것 같고, 자, 그다음에 뭐 오늘 밤중에 이제 뉴스 뭐 이것저것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조금 더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간단한 주간 일정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코리아 6월 28일 내일 열리는데, 여기서는 이제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오는지, 그다음에 뭐 게임 정책 세미나 29일은 초거대 AI 협의회 발조 정도의, 이번 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죠. 가벼운 주간 일정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어제 우리나라 지수는 뭐 양매수, 코스닥 같은 경우, 그리고 코스피도 뭐 외국인은 양매수라고 좀 표현하기 애매하긴 한데, 그래도 상승 마감을 조금 미묘하게 하기는 했어요. 0.5% 정도. 근데 지수는 지금은 미국 저런 증시 등치 큰 종목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종목들, 업종, 섹터 이런 것도 같이 좀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차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지금 엄청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지 않나. 차라리 갈 거면 위에 돌파를 해주고, 아니면은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 조정이 나올 거면 화끈하게 나와야 되는데, 그 모습도 아니고, 그렇다고 위로 막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도 아니다 보니까, 그래서 에코프로가 일단 코스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무너지고 끌고 올라오고, 안 무너지고 끌고 올라오고, 이런 좀 신고가 돌파를 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, 얘는 진짜 뭐 이슈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강합니다. 너무 강하고 지금 수급 이탈도 없는 상태. 네, 이런 것들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삼전은 외국인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어요. 그래서 뭐 삼전이 또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지 정도를 지수 흐름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황에서는 큰 모멘텀이 있진 않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갈 악재성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, 그러다 보니까 더 애매한 것 같아요. 뭐 차라리 좀 뒤에 뭐 조심할 부분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고, 아니면은 뒤에 좀 흐름이라던가 뭔가 이슈 나쁘지 않은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걸 좀 토대로 갖다가 조금은 더 강하겠구나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, 지금은 포지션이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, 플러스 시장에서 이제 좀 세력주, 테마주 이런 게 좀 애매하죠. 세력주는 뭐 날마다 주도주는 있는데 테마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. 그래도 뭐 저번 주 마지막 이제 한 수목금, 목금, 수목금부터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날마다 좀 주도 테마성 있기는 한데, 새로운 게 등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 보면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. 좀 새로운 테마 좀 등장해 주지. 계속 있는 거 안에서 우려먹고 뉴스 없는 건데 그냥 돈 쏠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조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와닿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 이슈에 대해서는 뭐 좀 지나가나 싶기는 한데, 일단은 뭐 바그너 용병 모집 재개, 그다음에 프리고진 러시아 국방부 7월 1일부로 바그너 폐쇄 원한다. 이거를 뭐 실제로 폐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축은 바그너진 저 용병 그룹이라는 거고, 용병 집단인 거고, 거기서 지금 이번에 4분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재건 이슈에 대해서 얘네가 진짜 종전 휴전이 좀 더 빨리 다가오고 그럴진 모르겠어요. 근데 이번에 프리고전이 이제 벨라루스로 좀 망명 같은 느낌도 있고, 전쟁이 용병 요 바그너 그룹이 좀 적극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얘네들이 뭔가 무난하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참여 안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, 그때 가서 좀 액션을 취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
그 다음에 이제 재건 이슈는 요 뒤에 나토 정상회의, 거기서 뭐 종전안 발표 7월달, 요거 아니면은 요번 연도 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뭐 파일럿 사업 시작할 수 있다. 이건 국토부 장관의 좀 언급이었는데, 간단한 사업들, 뭐 모듈러 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병원, 이런 간단한 이슈들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. 실제로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지수 밀리거나 하면은 식량, 천일염, 요쪽 천일염이랑 식량은 살짝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. 식량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밀리기는 했거든요. 저점 이탈을 한다거나 이런 포지션들이 있기는 하는데, 여기서 뭐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, 최근에 안 그래도 3일 연속 음봉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돌려주나 지수 연동되면서, 그다음에 이제 천일염은 일단은 21선 주변은 좀 한 번씩은 볼 종목들이 있지 않나. 그래서 뭐 신송홀딩스도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인상가는 3,000원 주변에서 계속 좀 버티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얘가 어제 시간에서는 또 밀렸죠. 요 12.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수가 뭐 그 12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좀 적당히 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, 일단은 이런 그 천일염 관련 이슈도 결국에는 뒤에 그 오염수 방류, 특히 어제 이제 완공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제 방류 일정이 좀 따라올 겁니다. 그 다음에 식량 같은 경우도 뒤에 그 곡물 협정 연장 기간 점점 다가오는 것도 있고, 그런 게 또 이제 뉴스화 된다거나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이제 가뭄 이런 키워드들 계속 좀 붙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식량 재건 이슈.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냥 다른 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 뉴스에다가 페라이트 같은 느낌이에요. 딱 진짜 페라이트가 처음에 그 사마 시리즈 얘네들이 미친듯이 치고 갈 때 처음에 저도 페라이트 이슈가 이렇게 갈 줄은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. 뭐 테슬라에서 나중에 페라이트 관련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다, 뭐 요 정도 뉴스로 좀 기억을 하는데, 그때 뭐 시장이 좀 밋밋했는지 계속 상한가 쭉쭉 치고 올라갔죠. 그래서 뭐 지금 흑연이 저 움직임처럼 움직일 가능성은 좀 드물기는 하지 않나 싶은데, 일단은 상보 흑연 관련주로 얘 혼자 좀 유독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어제는 뭐 이제 그 전날 돈 들어오고서 좀 힘을 주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, 일단은 단기갈 지정 예고도 들어가서 오늘까지 막 더 미친 듯이 힘을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나머지 종목들이 뭐 좀 시원하게 따라오는 액션도 좀 부족하기는 하고, 그래도 요 흑연 관련해서 그 음극재 재료라고 하고, 그다음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해서 중국산, 결국에는 흑연의 포인트는 그거겠죠. 중국에서 전 세계 50에서 60% 정도를 생산을 하고, 그다음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그 뭐 좀 가공된 기술력이 좀 들어간 흑연의 98%는 중국산이다. 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이슈를 좀 더 붙여주나. 그래서 상보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이미 또 3% 부각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좀 돈 쏠리는 거 순간적으로 그거 보면서 매매하는 거 말고서는 좀 매매하기 수월한 뭐 차트상 뭐 포인트라던가 그런 거는 조금은 덜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이 뒤에 또 이슈 엮어주는지. 자, 그리고 이제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계속 있기는 합니다. 결국 포인트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핵심은 글로벌 대기업들, 우리나라 대기업뿐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서 지속적인 뭐 투자, 뭐 인수합병 이런 내용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AI 섹터는 소프트뱅크, 손정이 45조 원 마련했다. 이렇게 수비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할 것. 자신은 챗 GPT의 좀 하드 유저다. 그러면서 AI에 관심이 많다, 뭐 AI에 좀 투자 이야기가 있었고, 그 외에는 이제 뭐 아마존도 최근에 뭐 1억 달러 투자 플러스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29일 발족부터 해가지고 KT 믿음, 그 다음에 하이퍼 클로바 이런 게 이제 좀 8월달 공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뭐 출시 이야기들부터 해가지고 뭐 전국민 이런 정책은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뉴스는 못 본 것 같고, 그래도 이런 식의 이제 AI 섹터, 그 다음에 구글도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팀 신설, 삼성 파운드리와 뭐 협력 청신호 이런 뉴스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, 일단은 이런 걸 통해서 뭐 시장에서 AI 섹터 조금 뭐 들썩이나,
지금 지수만 아니면은 얘네들은 좀 마음에 드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 26일, 아예 29일 그 협의회 발족, 거기에 뭐 이제 통신 3사부터 해가지고 상장사에서 중소형 주는 솔트룩스가 좀 참가를 하죠. 그 다음에 의료 AI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별도로 그냥 강해요. 신고가에서 치고 가고 치고 가고 치고 가고, 뭐 지금 6만원, 5만원 했던 종목이 지금 한 3달 동안 딱 3배, 4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, 추세가 워낙 강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는 좀 드물다 보니까, 어떻게 보면 이제 높기 때문에 밀릴 구간이 좀 과하게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의료 AI 쪽은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그 실시간 대응, 이게 조금 잘 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좀 강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또 시세 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유닛, 뷰노, 인성정보 등등 의료 AI 섹터는 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고, 셀바스 시리즈는 계속 종목에 끼는 이 구간에서는 해먹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 뒤에 뭐 이제 KT 시리즈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뭐 코파일럿이라던가 뭔가 좀 새로운 액션을 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,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 뉴스, 이슈 만들어주면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협력, 그걸로 갖다 좀 얘가 부각이 되는 모습은 있죠. 그래서 이런 구간 좀 지켜주는 모습도 좀 있고, 그 뒤에 뭐 하이퍼 클로바, 엔비디아는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, 전체적으로 이런 AI 섹터 관련해서 눈을 둘 종목들, 그다음에 로봇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. 자, 바이든 52조 원 투입해서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 전국화. 결국에 딱 이거는 초고속 인터넷 이게 좀 뭐가 엮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그 느낌이거든요. 이게 뭐 금액도 좀 나쁘지는 않고 해가지고 좀 자극적인데, 그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 전국화 요 내용이다 보니까. 근데 딱 이게 뭔가 뚜렷하게 시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관련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갸우뚱해요.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뭐 이제 5G 요런 애들이 좀 통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엮일 수 있나 뭐 생각이 좀 들고, 근데 5G는 사실상 좀 시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. 이제 뭐 머큐리 요런 거 그 와이파이 관련 해가지고 요런 애들 정도를 좀 생각은 듭니다. 뭐 기가레인 머큐리 뭐 실질적으로 좀 엮인다면은 요 정도. 근데 이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. 뭐 아이즈비전, 기가레인, 머큐리 요 정도가 조금 생각은 나긴 하는데, 기가레인 뭐 얘네들도 완벽하게 또 인터넷 관련 주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건 있고, 그래서 요거 제목은 좀 엄청 자극적이지만 시장에서 뭐가 반응할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미국 땅덩어리에서 초고속 인터넷, 그 다음에 52조 원 투입. 2030년이면 조금 텀은 있기는 한데, 일단은 뭐 미국이라는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요거를 혹시 좀 테마 형성이 되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종목들이 이 키워드로 좀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지. 뭐 부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외교 2차 간 몽골 광물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. 이게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고위급 회의 예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, 요 부분은 이제 몽골 관련해서 그게 있죠. 금양 같은 경우 몽골 광산, 얘가 이제 여기다가 몽골 치면 나올 것 같은데, 이렇게 광산회사 주식, 취득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 키워드로 혹시 뭐 몽골, 안 그래도 요번에 그 광물에 대해서 뭐 베트남 이쪽 이슈도 있기는 했었는데, 나는 저 키워드를 통해서 그냥 요것도 좀 부각이 되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미국에서 계속 그 테슬라 충전 방식 뭐 표준 요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뭐 테슬라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, 얘네가 테슬라 주가랑 이 충전 쪽이 연동이 되고 완벽하게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별 별도의 이슈이긴 하는데, 그래도 포인트는 그거겠죠. 테슬라도 아마 이 미국에서 규격이 표준으로 갖다가 좀 된다, 발표가 나온다, 그러면 그날은 또 주가의 호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뭐가 됐든. 그래서 글로벌 이런 차량 기업들, 뭐 포드, GM, 리비안, 스텔란티스 등등 웬만한 기업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좀 합류하고 있는 모습들,
그리고 그거에 맞서서 우리나라 뭐 현대, 기아 투자가 이어질지, SK 시그넷은 이 V2 충전기에 대해서 6월, 7월쯤에 이제 양산 예정이라고 하는데, 요 내용들이 결국 대기업들 계속 투자 아니면은 이어지는 부분이죠. 전기차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, 그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충전 이슈도 플랫폼에 대한 뭐 투자, 지속적인 액션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테슬라 이슈는 일단 지분 엮여 있는 게 대형채비, 우리나라에서 대형채비랑 기업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만드는 좀 위탁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, 그 회사에 대해서 지분 엮인 게 이제 스틱이랑 휴맥스입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뭐 대우 플러스는 V2 충전 이슈로 갔다가 일단은 뭐 한번 좀 탁 튀고서 지금 이렇게 해서 5일선 조금 옆으로 밋밋하긴 한데, 얘가 대금만 좀 더 많이 터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좀 아쉬운 게 대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약한 종목들,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종목들이 많지 않나. 그래도 일단은 그날 종목에 끼는 또 뉴스 붙여주거나 뭐 흐름 따라서 부각이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충전소 이슈도 당분간은 좀 눈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업 충전 방식, 자국 기업 충전 방식을 표준으로 삼는 게 뭐 손해 볼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이런 치매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, 네옴시티는 대통령 답방 언제 나오는지, 그 다음에 하반기 요번에 이제 수주가 좀 큼직한 게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건데, 우리나라가 일단 수주한 거는 좋기는 합니다. 좋기는 한데 이제 하반기에 저런 것부터 해가지고 수주 이것저것 좀 이야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수주 나오는 거에 따라서, 혹은 뭐 이제 수주를 우리나라가 못하더라도 그냥 네옴시티에서 이제 뭐 발주 뭐 큼직한 것들 막 툭툭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현대건설은 어제 좀 부각이 됐었고, 한미글로벌은 또 다시 좀 밑으로 밀리는지, 인디에프는 120선 주변 좀 잘 타더니 어제 한번 좀 그냥 쓱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고, 나머지 종목들은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대장격인 애들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옴시티는 뒤에 좀 추가적인 이슈 필요하지 않을까. 그다음에 원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 완료, 올 여름 방류 예정,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는 특이점이 없죠. 대부분 어제 뭐 이제 양자 쪽이 좀 움직이고, 뭐 엑스게이트 이런 거 21선 타다가 한번 좀 시세를 주기는 했고, 그 외에 그냥 개별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루닛, 동훈, 아나텍은 이제 단기가율 중에 상한가를 갔는데, 얘가 뭐 장중에 이렇게 좀 뭐 밀렸다가 올라갈지 움직임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얘는 그 당류죠. 그래서 동훈 아나텍은 나중에 또 쭉 밀리고 하면은 이 정도 기술이면은 좀 기술 이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 실질적으로 그 당뇨 환자들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 뽑는 거에서 타액으로 갖다가 검출, 그 다음에 92% 그런 거는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, 요 기업은 나중에라도 뭐 기술 이전 같은 거 좀 튀어나오나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외에는 그냥 계속 강했던 애들 위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큐렉소는 뉴스는 솔직하게 좀 땡기진 않아요. 얘가 어제 뭐 FDA 승인, 수술 로봇, 척추 수술 로봇 FDA 승인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신고가 한번 좀 끌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치고 가나. 그 외에 반도체나 뭐 최근에 신고가 왔던 종목들을 좀 보긴 할 것 같은데, 일단 지수가 좀 테슬라 밀리고 뭐 지수도 좀 밀리면서 끝난 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엄청 새로운 테마가 장중에 생기면은 그거는 당연히 좀 체크할 필요는 있는데, 그게 아니라면은 새로운 강한 이슈가 좀 형성이 안 된다면은 결국에 있던 애들 안에서 좀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그날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할만한데, 시장 나쁘지 않은데, 이 생각을 할 수 있고, 그날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캐치가 엄청 늦으신 분들, 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지금 시장이
답답하고 좀 짜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이딴 식으로 움직이지? 뭐 이슈도 없고 하는데 뭐 어느 순간 잠깐 안 보면 뭐 10% 20% 상승하고 있고 저게 주도인가? 막 하면서 늦게 따라잡았는데 고점 찍고 밀리고 그런 움직임 좀 나올 수는 있지 않나?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